당신의 말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대답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세요. 맞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면 결국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침묵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5가지 대화 습관과 탁월한 소통 기술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절대 사적인 이야기를 노출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대화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말한 것을 후회할 수는 있어도 침묵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종종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야기가 절대 퍼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교 모임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의도치 않게 본인이 밝히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뭐 새로운 일 없어요? 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대충 둘러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하지 않는 소문이 퍼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파고들더라도 침묵이 금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습관, 불쾌감을 주는 말투를 피하세요. 대화 속에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대화를 선사하는 방식은 흔히 소다 말투라고 합니다. 청량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말투이죠. 반대로 조금 소화가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고구마 말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참을 수는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짜증 유발 말투입니다. 이 말투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대화를 더욱 격렬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빠르게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증을 유발하는 말투란 무엇일까요? 1. 상대방의 말을 자르기. 대화 중 가장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말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전 중에 길을 막는 것과 같아 즉각적인 불쾌감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언젠가 상대방이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2. 항상 반박하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반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 편안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면 대화는 점점 피곤해질 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반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반박하다 보면 대화가 경직되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3. 빈정대거나 비꼬기.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경우, 대화는 금방 긴장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담배를 끊으려 한다고 말할 때 너는 항상 계획만 세우잖아 라고 대답한다면
겉으로는 무해한 농담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처럼 말하려던 독서를 삼킨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료입니다.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법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대개 당신이 가장 말하고 싶을 때가 바로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순간입니다. 만약 충고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마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옳다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충고라도 비판이나 귀찮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세요. 참여하되 지시하지 않기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대화에 참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꼰대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은 문제들에도 쉽게 개입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간섭은 꼰대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가장 먼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마세요. 과도한 간섭은 결국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많은 설문조사에서 꼰대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남을 가르치려는 경향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매우 똑똑하며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지적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젊을 때 약간의 비판 정신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쉽게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비판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은 꼰대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경험이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선택해 공유한다면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이들도 당신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지루해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경심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당신의 말을 듣다가 더 이상 경청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소통의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에게 말할 기회를 양보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이 빨라질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유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종종 큰 목소리로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면 이는 무례하거나 세심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존중과 편안함을 주는 대화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더 많이 듣고 말을 줄이며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를 독점하지 마세요. 대화를 독점하지 마세요. 대화에서 가장 좋지 않은 행동 중 하나가 대화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대방이 혼자서만 계속 말하고 본인은 말을 끼어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식당에서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친구들과 대화 중 계속 혼자만 말을 이어갔고 다른 친구들은 전혀 반응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좋은 대화법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지 한 사람의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입증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바로 비판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특히 정치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매우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독설을 피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이 불리해졌을 때 독한 말을 사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당신이 그 대화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잃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존중입니다. 악의적인 말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미지마저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한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세요.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당신은 좋은 대화 상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통 기술에 대해 연구해온 내용을 영상으로도 자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 기술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완벽한 대화 기술 공식은 없지만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천천히 말하기.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내가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해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말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1. 목소리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천천히 말할 때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더 차분한 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보다 성숙하고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2. 권위와 품격을 더해줍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반면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3.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천천히 말하면 신뢰와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당신이 서두르거나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리고 차분한 말투는 상대방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4. 감정 조절이 더 잘 됩니다. 빠르게 말하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그로 인해 더욱 말을 빨리 하게 되며 통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고조될 때 의식적으로 말하는 속도를 늦추면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자신감 있고 침착한 대화 상대로 만들어줍니다. 5. 천천히 말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또 다른 큰 장점은 발언 전에 생각할 시간을 더 갖게 되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을 하기 전 각 단어와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부적절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대화의 내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으며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6.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천천히 말하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목소리가 차분하고 듣기 좋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과 품격을 심어주며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실제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7. 천천히 말하면 당신이 대화에 능숙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의 모든 이점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대화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인상을 피하고 자신을 침착하고 능숙한 대화 상대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말의 질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세요. 천천히 말하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말을 빨리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말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스스로 자주 상기하면 서서히 이 방법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대화 기술이나 팁을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메아리라는 말이 있듯 당신의 마음 상태가 곧 당신의 대화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선배와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정말 고집이 세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은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무언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하려고 해도 마음의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 말은 억지스럽게 들리고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50세가 되었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만약 여전히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냉소적으로 대한다면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기술을 발전시킬 때입니다. 즉,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선한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말도 더 온화하고 공감 가득한 내용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좋은 대화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은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당신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선택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당신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말은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은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내면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말은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때때로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만 남깁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의지를 갖는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나눔이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